네, 한 주간 화제와 논란이 됐던 중요한 뉴스를 과학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과학적 참견 시점인데요. 강양구 뉴스톱 기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뉴스를 과학적 관점에서 한번 해보도록 해볼까요? 네, 태풍 하기비스로 내린 폭우의 영향으로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수거한 방사성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하천으로 흘러간 사실이 확인이 되어서 네. 일본 현지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비스가 이제 일본을 휩쓸고 간 직후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도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본 바가 있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오염된 흙 이런 거 담아놨던 그 자루. 네. 이게 이제 그 강물에서 지금 회수가 되고 있는데 뭐 터져갖고 네. 내용물은 다 쓸려가고. 맞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어제 나온 뉴스인데 네. 이제 자루가 19개 없어졌다라고 그 도쿄전력 측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17개를 회수했는데 반 이상의 10개의 내용물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루가 터져갖고 네. 강물에 휩쓸갔다 내용물이. 그리고 또 그 강에서 그 빈자루를 수거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그대로 찍혀서 네. 뭐 SNS 등을 통해서 일본 현지 시민들에게 퍼지고 있어서 뭐 독극물 흘러갔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이 오염 제거를 위해서 방사성 물질이 오염된 흙을 모아놓은 자료였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식으로 보관해서도 안 되는 방사성 폐기물이었는데 그게 뭐 엉터리로 보관이 되다가 이번에 태풍에 휩쓸려 가가지고 환경으로 대량 유출된 사건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염토 말고 오염수 방출 이것도 좀 계속 논란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네. 이 월요일 날 아마 양이원영 처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적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후쿠시마 1호기에서 4호기 이 핵발전에서 생긴 방사성 물질 오염수가 7월 말 기준으로 현재 115만 톤이에요. 115만 톤. 115톤도 아니고 115만 톤. 5만 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네. 그 발전소 밑에서 지하수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근데 깨끗한 지하수가 이 오염수와 만나는 순간 또 오염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지하수가 유입되어서 추가되는 양이 일주일에 2,000에서 4,000 톤 정도 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 이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 오염수를 마냥 쌓아둘 수 없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처리를 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지금부터 본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유튜브로 박정희 님도 바로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 강물에 따라서 바다로 갔을 것인데 오염수나 오염토가 네. 일본 수산물은 각별히 조심합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좀 이따 한번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자, 바다로 흘러갔다고 전제하고 네. 우리나라 바다에 끼치는 영향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결론 붙여 말하자면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뭐 결론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해요. 제가 이제 저기서 좀 더 네. 정확하게 제 네. 견해를 말씀을 드리자면 태평양으로 나온 방사성 물질이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바다로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데 우리나라 바다까지 오는 양은 유출된 양보다는 훨씬 더 적어질 테고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네. 그리고 또 인근 바다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아주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 이건 데이터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인근 해역의 22곳에서 매년 세시즘이나 스트론튬이나 삼중수소 등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계속해서 측정하고 있고요. 그 측정한 결과를 저희 시민들이 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2011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국 인근에서 측정된 방사성 물질의 이 방사선 양이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직접적으로 그다음에 아주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아직은 없다. 없습니다. 우리나라 인근 해역의 해산물은 일단은 안전한 것이라고 제가 좀 안심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는 네,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2011년 3월 11일 사고 이후에 가장 독성이 강한 오염수들이 대거 방출이 되었었거든요. 오히려 그때는 사고 직후가 이제 직후니까 심했을 테니까. 네, 그런데 지금 시간이 꽤 흘러서 여러 가지 오염수들이 지금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지난 몇 년간의 추이를 살펴봤을 때 당장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해역에 미칠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판단하는 게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썼던 포스터 표어 꺼진 물도 다시 보자. 맞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태평양에 무단 방출하는 것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그것대로 우려하고 또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런 박정혜님이 이야기했던 일본 수산물 조심하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저도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일본산 수산물이에요. 네. 일단 우리나라 바다와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일본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수산물이 이제 수입이 되어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래요? 네. 그 제한 조치가 우리 정부가 제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나요? 네, 제한 조치가 있는데 그 제한 조치는 어떤 제한 조치냐면 네. 이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만 수입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8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잡힌 수산물은 지금 수입이 되고 있는데 이게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인데? 그러니까 2011년 사고 이후에 계속 줄긴 줄었었어요. 네. 그래서 2014년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가 2015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서 작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요? 네. 오히려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아니 주로 어떤 그 수산물이 들었어요? 이게 잘 들으셔야 되는데 돔, 가리비, 방어, 가오리 같은 것들이 큰 폭으로 늘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 가운데 일부는 의심을 하기를 일본에서 수입했지만 시중에서는 국산으로 둔급해서 그게 문제죠. 네, 유통되는. 아니 소비자 입장에서 그걸 검증하고 어떻게 꼼꼼히 살피고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돔, 가리비, 방어, 가오리를 먹는데 분명히 국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네. 사실은 그게 일본산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구멍이 오히려 여기서 뚫릴 수가 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원천적인 수입 금지는 안 되는 거죠. 원천적인 수입 금지는 안 되는 것이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의 수입 금지도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좀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인간의 정세 기초에서 얘기하면 일본 정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하는 겁니다. 대책도 허술하고, 네. 뭐 수출도 막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해버리고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한데. 네. 저는 또 이런 식으로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일본이 특별히 허술한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원전 사고가 나면 어느 나라나 깔끔한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원전이 한번 사고가 나면 얼마나 심각한지 네, 맞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다. 네, 그걸 저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진성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국제기구에서 일본에게 책임을 묻는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기구에서 그런 식으로 여론을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네. 여러 차원에서 이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는 접했는데 그리고 특히 이제 올림픽에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속이 타는 상황일 것 같고요. 네. 가장 문제는 지금 일본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일본 시민들이 훨씬 더 지금 걱정하고 분노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기비 살피고 간 다음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짚고 있는데 네. 일본의 환경상 고이즈미 전 총리 네.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환경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버젓이 이렇게 대답을 하대요. 제가 일본 시민이었으면 정말 뒷목 잡고 쓰러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1719님은 일본 해역 근처에 우리나라 해역에서 잡은 수산물은 완전히 안전한 우리 수산물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배가 네. 일본 해역에 가서 잡은 건 우리 수산물로 치는 거죠. 그렇죠. 안전한가요? 근데 후쿠시마 근처라고 생각한다면은 네. 그것도 여러 가지 저희가 궁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정부에서는 수산물 검사도 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후쿠시마는 우리하고 접해 있는 해역이 아니라 그 반대쪽이니까. 태평양 네. 쪽 해역이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배가 거기까지 갈 네. 길은 좀 뭐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톱의 강양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